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2기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이 마무리됐는데요. 활동의 성과 짚어봤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만병통치약인 듯 독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국민일보의 생식 광고와 기도원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거듭 파행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감리회 본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우리는 모두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위로했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최근 카이로스에 출연해 타들어가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조직했으나 지난 1월 19일 내놓은 1년 2개월 만의 수사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또 법원은 해경지휘부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가족들은 특수단이 형식적인 수사만을 진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시 특수단장은 임관혁 검사,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였고 그를 특수단장에 앉힌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임관혁 검사가 특수단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한테 유독 강조한 것이 제가 단장으로 있지만 이 특수단은 검찰총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특수단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인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카이로스를 통해 검찰이 특수단을 조직했던 이유를 이렇게 예측하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 잘 못했다고 그래서 구조대원이나 책임자를 처벌하면 누가 구조 현장에 가려고 그러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소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박수 쳐주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걸 목표로 특수단을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침묵에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수단은 뭐 거의 해체가 됐고 다 돌아갔거든요. 거기다 대고서 더 얘기해봐야 뭐 그렇고 지금 저희 관심사는 이런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또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통령과 또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검찰이 이렇게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독인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기도회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족한 평화나무 2기 공명선거 감시단이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현저히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평화나무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2기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기 공명선거 감시단은 2월 말부터 매주 보궐선거 지역 소재 교회 55곳에서 70곳씩 예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목사들의 설교 발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화나무 2기 공명선거 감시단이 적발하고 또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인 발언은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발언입니다. 손 목사는 4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자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근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김영춘 후보가 지난해 국회에서 종교 또는 스포츠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집회 허가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이번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1%조차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해놓고 허가를 받아서 예배를 하도록 하자. 현행법으로는 안 되니까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자. 이거는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주사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다 문 닫고 허가받게 하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 목사는 이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정권이 우파 교회들만 코로나를 핑계로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사악하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심판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주장에 근거 없는 비방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나무는 해당 발언을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평화나무는 설교 시 가짜뉴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도 근절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활동 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만병통치약인 듯 독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국민일보의 생식 광고와 기도원 광고에 대해 주의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평화나무는 해당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재해 신고한 바 있는데요. 신문윤리위는 특히 국민일보가 낸 생식 광고는 신문 광고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비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월 28일 국민일보 9면과 11면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병원 없이 사는 나라, 태초부터 준비하신 생식은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생식 광고. 3일만 생식으로 금식하면 산성피가 알칼리성으로 바뀌고 모든 질병이 중단되며 괴로운 통증이 사라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생식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한 겁니다. 11면에는 신명대 부흥의 기도원 광고가 실렸습니다. 지금 중환자실 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찾아오면 즉석에서 사망의 영을 쫓아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일보의 해당 광고들은 신문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광고가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선량한 환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신문광고 윤리 실천 요강에 따르면 비과학적이나 미신적인 내용으로 독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식 광고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광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신문에도 환자를 위한 기적의 응답성의 광고를 실었다 주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 담당자는 주의를 주고 있다면서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며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신문만 그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주의가 반복되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단계 제재 수위에서 너무 중복돼서 계속 같은 건으로 걸린다고 하면 그 위의 제재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윤리 강령하고 실천 요강에 좀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신문사에 통보를 하고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준수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좀 커서 자칭 복음 실은 국민일보의 광고 지면에 대한 책임과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안한문 뉴스 신비롬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소속 연회인 경기연회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총회인 감리회에 상고를 결심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된 공판 한 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1차 공판은 비공개 재판 논란 끝에 연기됐는데요. 가까스로 재개된 지난 3월 26일 공판에서는 1심에서 이동환 목사를 심사하고 고발했던 심사위원이 재판위원장으로 나타나 스스로 재판의 회피 의사를 밝히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동환 목사 대최기는 지난 5일 감리회 본부를 방문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철 감독회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2년 정직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지난 5일 이철 감독회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항의 서한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성소수자 목회연구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공판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3월 26일 열린 공판에서도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단은 일반 방청과 언론 취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재판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히며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감리회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늘 뒤로 밀렸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의 입건은 제가 이번에 감독 회장님 만나면서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좀 추후에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아들 세대 다음 세대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인식들이 사실은 좀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이 사안도 역시 중요한 인권의 문제 중에 하나이니 꼭 신경 써서. 한편 이동환 목사는 지난 3월 26일 공판이 열린 날 제23회 국제 엠네스티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 기도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평안한문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